수술 후에 생길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 빠져나가는 길이 좁아져 있거나 없어졌다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살이 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에서 유방 재건과 림프 부종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우경재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혈액 외에 이제 우리 체액이 순환하는 이제 림프 순환계가 있는데요. 이 림프 순환계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특정 부위에 이제 림프액이 쌓이게 되는 그런 이제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팔하고 다리는 이제 빠질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막히면 팔하고 다리의 림프 부종이 가장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종이 크게 드러나기 전에 환자분들이 느끼는 점은 좀 무거운 느낌, 그 다음에 좀 빵빵해진다. 이렇게 팔이나 다리 부종이 있는 쪽에 림프 순환이 안 되면 압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팔과 다리를 썼을 때 무거워지고 압박감을 느낀다. 그런 증상이 있고요.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부으면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저리고 아프다. 이런 이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진행이 되면 팔이나 다리가 섬유화가 진행돼서 좀 딱딱해지면서 무거워지고, 조금 더 진행되면 이제 염증이 생깁니다. 봉화직염이라고 해서 세균의 침입 없이 팔이나 다리에서 갑자기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좀 비슷하긴 한데요. 림프 부종의 특징적인 이제 증상은 아침에는 괜찮고요. 자고 일어나면 붓기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오후 저녁 되면 좀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팔이나 다리를 쓰고 활동을 하게 되면 림프액 생성이 많아지거든요. 그만큼 이제 더 붓게 되고, 왜냐하면 빠져나가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팔이나 다리를 쓰면 붓고 자고 나면 좋아지고, 이런 것이 대표적인 림프 부종의 증상입니다. 보통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1차성이라고 하고요. 선천성 림프 부종도 1차성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춘기 때 특별한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40대, 50대 중년에서 갑자기 다리나 팔이 한쪽이 부으면서 림프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1차성 림프 부종이고, 이제 우리는 이제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성 림프 부종은 림프 순환을 못하게 장애가 생기게 하는 일 때문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림프 부종이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유방암 수술할 때 겨드랑이 림프절을 떼면 팔에서 림프액이 겨드랑이 림프절 지나서 가슴 안쪽으로 가서 큰 정맥하고 합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랑 다시 합쳐서 또 순환을 해야 되는데 겨드랑이를 못 지나가게 되니까 팔이 붓게 되고요. 산부인과에서 부인암 수술을 하게 되면 골반 쪽에 림프절을 많이 떼게 되는데, 그러면 양쪽 다리의 림프액들이 그 골반 림프절을 지나서 가슴 위까지 올라와서 정맥이랑 합쳐져야 되는데, 그 골반에 지나가는 통로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붓게 되는 2차성 림프 부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림프절을 많이 떼지 않았는데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주로 방사선 치료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수술할 때 감시 림프절이라고 해서 한두 개만 떼고 검사를 해서 괜찮으면 더 떼지 않는데, 수술 후에 방사선을 쬐게 되면 남아있는 림프절도 손상이 되기 때문에 림프 부종이 생길 이제 위험이 커지고요. 골반 림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한다. 그러면 림프 부종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항암제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암 수술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여성암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여성암이 점차 이제 증가하고, 암은 치료됐지만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암 수술 후에 생기기 때문에 평균 연령은 한 50세쯤 됩니다. 이제 유방암이 좀 더 젊은 층에서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팔 부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연령이 낮고, 이제 다리 부종 같은 경우는 50에서 60세 사이가 제일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있고요. 10년을 괜찮게 사시다가도 수술 후 10년 후에 갑자기 생기는 분도 있고요. 물론 대부분은 2년 안에 생기시지만 원인 자체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림프절은 이미 땡 상태이기 때문에 점차 조금씩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종이 일단 생기면 완치는 어렵거든요. 진행되는 걸 막거나 조금 호전이 있게 하는 거지, 완치는 어렵기 때문에
발생을 좀 낮추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도 좀 이제 꼭 필요한 부분만 한다든지 뭐 세기를 조절한다든지 점차 이제 림프절도 가능하면 좀 더 이제 적게 떼기 위해서 외과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리가 많이 부었는데 왜 붓는지를 모르고 굉장히 진행이 된 상태에서 림프 부종을 진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인암,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면 팔이나 다리에 부종이 올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먼저 생기는 증상은 겉으로 이제 붓는 것보다는 뭐 좀 다리가 무거워지고 한쪽이 팔이 무거워지는 증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장 이제 빨리 검사를 해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인도시아닌 그린 림프관 조형술이라고 해서 최근에 보험 적용도 되는 검사거든요. 림프관이 얼마나 잘 흘러서 빠져나가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 림프관도 해부학적으로 어떤 경로가 있는지 이제 저희가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로가 막혀 있거나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생기면 빨리 성형외과를 방문하셔서 그런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방암 수술하시고 림프절을 좀 떼시거나 방사선 치료하셨다 그러면 림프절 순환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팔을 조심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팔을 혹사시키면 부종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걸 든다든지 집안일을 뭐 2시간씩 쉬지 않고 한다. 그런 일들이 활동들을 피하고 마사지를 자주 하고 발생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림프 부종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가지시고 조금 더 이제 조심해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하는 치료가 압박 치료, 그 다음에 마사지 두 가지고요. 두 가지 다 이제 재활의학과에서 해오고 있고, 림프에게 빠지는 이제 길이 좁아져 있으니까 이걸 마사지를 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좀 더 잘 빠지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압박은 압박 스타킹이나 붕대를 감아서 그것도 이제 기계적으로 더 이제 빠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막혀 있는 정도가 너무 심하면 압박 치료를 하면 압박을 할 때만 빠지고 풀면 다시 금방 붓고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팔이나 다리에 림프액이 잘 흐르고 있다가 막히기 이제 직전에 그 림프관을 찾아서 이제 정맥이랑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림프관 정맥 문합술이라고 하는데요. 림프관이 직경이 0.3에서 0.8mm 정도로 이제 1mm 미만으로 눈으로는 안 보이고 이제 현미경으로만 찾을 수 있는데 영상 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 검사로 림프관을 찾고 어떤 부위에서 막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막혀 있는지 평가를 해서 아직 막히지 않은 림프관을 찾아서 정맥에 연결해서 이제 순환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림프관이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면 림프관 내 압력이 높아지고 자꾸 역류를 하게 됩니다. 하수관이 막히면 역류하잖아요. 똑같이 림프액도 역류를 하면 림프관 안에 있는 이제 밸브가 있어요. 정맥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하는 밸브가 망가지고 딱딱하게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림프관이 막혀서 없어져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거나 심해진 분들은 보면 팔에 림프관이 아예 없는 분이 있어요. 다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연결할 림프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건강한 림프절을 우리 몸에서 다른 부분에서 채취를 해서 팔이나 다리에 이식을 해서 림프절이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림프절 이식술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이제 활발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은 이제 기능을 좀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인 거고요. 처음에는 물이 차다가 섬유화가 되고 염증이 이제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지방이 자꾸 쌓이게 되거든요. 지방이 쌓이면 말 그대로 살이 쪄요. 한쪽 다리만 살이 찌고 한쪽 팔만 살이 쪄서 그게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붕대를 감아도 안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방 흡입을 해서 그 쌓인 지방을 빼줄 수 있어요. 지방 흡입을 해서 둘레를 줄여주는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림프관 정맥 문합술은 보통 하나 연결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3군데 이상 해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부분마 치료는 힘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2군데나 3군데를 연결하기 때문에 보통은 부분마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되고, 림프절 이식 수술은 조금 더 걸립니다. 림프절을 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식할 부분에 혈관을 찾고 그 림프절의 혈관을 동맥정맥을 팔의 동맥정맥과 연결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활치료를 먼저 해보고 3개월에서 6개월 했는데도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증상이 뭔가 림프 부종이 진행되는 양상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스타킹이나 붕대를 잘 못하세요. 너무 이제 압박이 돼서 아프고 불편해서. 재활치료만으로 뭔가 호전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 검사를 해보고 그 림프관 기능을 평가한 다음에 림프관 정맥 문합수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림프절 이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평가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림프절을 우리가 주로 채취할 수 있는 부위가 목의 쇄골 위쪽, 그 다음에 겨드랑이, 그 다음에 사타구니가 있는데, 채취하는 곳에 흉터도 남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좀 피하고 뗀 자리에 뭔가 이제 불편감이 좀 더 적은 부분을 찾다가 복강 내에 있는 림프절이 있어요. 위장 옆에 있는 림프절을 일부 채취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외과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외과 선생님이 복강경으로 이제 채취를 하면 흉터도 적고 회복도 빠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드물지만 뗀 자리에 부종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외과 선생님하고 협업으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림프관 정맥 문합술은 사실 특별히 주의할 거는 없어요. 림프관이 피부에서 한 1cm 이내 굉장히 얕은 층에 있고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저희가 한 2cm에서 3cm 피부만 절개하고 현미경 보고 수술을 하거든요. 찢어진 상처 꼬매는 거랑 똑같습니다. 심한 운동만 하지 않으면 상처가 아물 때까지 한 2주 정도 꼬맨 자리만 아물고 나면 특별히 주의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림프절 이식 수술은 좀 회복하는데 2주 정도 걸립니다. 림프절을 채취해서 동맥과 정맥을 이제 팔이나 다리에서 연결을 해서 다시 림프절의 혈액순환을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그게 안정이 될 때까지 한 2주 정도는 조금 안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입원도 한 일주일 정도는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림프관 정맥 문합술을 가능하면 먼저 이제 보통은 해보는 게 좋고요. 림프관 정맥 문합술을 못하거나 그 적응증이 안 되거나 그다음에 또 진행된 분들, 그런 분들은 림프절 이식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단 림프 부종은 진단받으면 평생을 내가 안고 가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는 굉장히 힘든 질환입니다. 성형외과 의사들도 수술적으로 기능적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고 있고요. 새로운 방법들도 조금씩 개발이 되고 있고, 림프관들 주행 경로라든지 이런 해부학적인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점점 이제 좋은 방법들이 생길 거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주변의 재활의학과나 성형외과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